자, 몇 조 거 할까요? 1조, 2조. 원하는 조. 1조요? 네.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이 GPT에게 명령을 내려줄게요. 자, GPT에서는 우리 수업에 관련되는 거, 요 GPT 열고요. 자, 1조에서 문제를 먼저 알면 더 좋죠. 그래서 문제 복사하고, 자, 일단 이렇게 넣고요. 답변을 이렇게 써요. 일단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이 문장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는데 읽고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더 좋은 답안을 기록해줘 해서 비판적이란 말을 집어넣으니까 얘가 조금 더 뭐랄까, 안 좋은 쪽으로 이 잘못된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질문해도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다 그냥 복사해서 여기서 일단 분량은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죠. 분량 생각 안 하고 일단 여기다가 들어가서 이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 치면은 이제, 나름대로 답변을 좀 하겠죠. 쭉 돌아가면서 답변을 하는데 어, 이거는 지금 쭉 써놓은 이런 부분들 요거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이 답변이 나오겠죠. 여기 나온 답변이 나오면은 이 답변을 보고서는 쭉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답변을 먼저 지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장점, 단점 무엇이냐를 분석을 하는 것이죠. 분석을 하는데 장점만 그쳐도 단점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이런 부분이죠. 왕왕의 사상적 기회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부족하다. 해방을 왜 체계화하고 정리하려 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성모의 영향을 받아 언급이 있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조사에 대한 설명이 다 되어 있으나 각각 어떤 의학적 의의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답변을 수정을 해보자. 라고 해서 수정한 답변을 이렇게 주는 거죠. 개선된 답변이 이렇게 줬어요. 자, 답변이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길죠. 길고, 그다음 이 답변을 갖다가 그대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나 이 답변을 읽으면서 문제 있는 부분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그냥 복사해서 이 문서 밑에 넣을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겠느냐 하는 걸 갖다가 한번 고쳐줘 보세요. 이, 뭐야, 이렇게 길어. 다시 해야 되겠네요. 500글자 쓰라는데 이렇게 5000글자 쓰면은 좀 너무하죠? 그냥 분석하라 하면 좋은 말만 쓰는데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해라면은 좀 비판할 내용들을 좀 더 강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으니까 항상 비판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글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500글자 분량으로 좀 수정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번 더 줄게요.
자, 500글자 분량을 다시 해라. 라고 하니까 분량을 줄이는데 아직 많이 줄이지 못해요. 그래도 많이 줄였네요. 거의 500글자 정도 맞췄네요. 자, 이렇게 한 거 LMM 발표용에다 일단은 기록을 해볼게요. 자, 발표용 요걸 보고서는 이제 이 문장에서 수정할 거 또는 추가할 거, 고칠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 문장을 읽고서는 한번 어떤 걸 더 추가하고 어떤 걸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자,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읽으면서. 자, 1조. 보고선 뭐 할 이야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이야기 좀 이야기해 보시죠. 이 AI가 후대 이학자들에게 중요한 지식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후대 이학자들한테 영향을 끼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후대 의학자들에게 어디가 어디죠? 영미세요? 지금 또 옮겨놨어요? 예. 그래서 이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딴소리하고 딴짓하고 있어요? 그냥 보세요. 네. 자, 다른 사람 또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 왕왕이 임상 경험이 없이 의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도 되는데 왜 사실인지 왕왕은 이게 예, 어떻게요? 임상 경험 없이 방대한 의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했는데 임상 경험이 정말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임상 경험이 있나 없나 모르겠다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다. 그럼 또 질문을 좀 해야 되겠죠.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는 게 좀 더 중요하죠. 구체적인 부분에서 그 임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을 뭐 체계화시켰다 했는데 과연 그 사람이 얼마나 임상을 많이 했느냐? 이걸 갖다 물어보는 거는 그 시대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죠. 뭐 그렇다고 기록이 있느냐? 있으면 그 기록을 가지고 이런 인상했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지만은 그런 기록도 없다 하면은 얼마나 했나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책을 쓸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은 그래도 많은 임상을 했었구나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는 임상 경험 없다. 어디요? 임상 경험 없이도 왕정의 책을 정리하였다. 라고 했다. 예. 그럼 요것이 맞나트리라는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임상 경험 없이도 방대의학 지식 체계를 정리했다. 임상 의학 지식 없이 정리했다. 이것이 그럼 교재에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볼 필요 있는 것이죠. 이 말이 참 이상하잖아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했다 하면은 왜 그럴까? 그럼 이 사람 생애를 먼저 보면은 좀 더 알겠죠. 그럼 이제 왕왕의 생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은 왕왕에 대해서 아, 이 사람 어떤 일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의학을 같이 공부하게 됐다 하는 게 나오면은 아, 이 사람 임상을 안 하고 다른 걸 하다가 나중에 임상하면서 이런 책을 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의문 나는 부분들을 좀 질문하고 전체적인 내용에 봤을 때도 또 뭐 이야기할 거 또 있으면 또 이야기 좀 하시죠. 한 줄만 더 이야기하시죠. 네. 이제 그런 걸 의가들이 어떤 저서를 저술했다 할 때
어쨌든 저희가 의학사적인 맥락에서 이전과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조금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령 저기 본초비오 같은 경우에 간결하게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간결하게 정리했는지 조금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검색을 좀 해봤는데 뭐 본초 항목은 약재가 거의 1,900개 가까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거의 4분의 1 정도로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내용을 넣어주면서 어떤 식으로 차별점이 있는지 부각하면은 좀 더 좀 의가의 어떤 업적이나 행적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구체성이 좀 부족하죠. 구체성이 부족하니까 저렇게 웹툰을 보게 되고 이러는 것이죠. 웹툰을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딴짓하고 있고. 재미있는 건데 나중에 다 같이 봐요. 혼자 보지 말고. 자, 그래서 각각 부분에 대해서도 440개의 처방 21개 검정 단어 병증명 치료법 체계하였다. 그 다음에 임상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약물의 성명은 간결하게 정리했다. 그냥 들으면 대략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뿐이 안 되죠. 근데 그럼 좀 더 각각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써주면은 좀 더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이 앞부분 각각의 서적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라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명령을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자, 요거에 대해서 명령을 또 주면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쓰고 요 부분을 좀 줄이겠죠. 분량 맞추려면은. 그러면은 어떤 질문을 썼으면 좋겠나? 요 밑에다가 뭐 한두 사람만 한번 써보시죠. 자, 질문을 어떻게 주면 좋겠냐? 질문을 줘야 될 거잖아요. 어떤 질문을 주면 좋겠냐? 말로 하기 싫으니까 한번 써보시죠. 요 책은 밑에다가 질문 내용을 또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주면 좋을까 하는 거 한번 써보실까요, 누가? 자, 6조에서 한번 누가 써보세요. 여기다가 내용을 한번 써보시죠. 자, 빨리 써주세요. 뭐 아무데나 써도 돼요. 여기나 요 아래 거나 써도 되겠어요.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 어차피 이 발표용도 다시 수정하고 할 거니까요. 질문 내용을 쓰면 돼요. 그 자꾸 뭐 클릭해서 소용없고 질문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써주면 되겠죠. 한번 저 임상 경험이 있었나 보다 한번 찾아보세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GPT한테 물어보거나 안 그러면 왕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검색을 하면은 왕왕은 어떤 사람이었다, 뭐를 공부하다 의학을 했다 이게 좀 나와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 더 좋겠죠. 6조 빨리 써주세요.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랑 전혀 딴소리 쓰고 있죠. 하라는 걸 해야지 하라는 거 안 하고 딴짓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우고 다시 하세요. 지우세요. 요거 지우고 뭐를 찾으라 했어요, 내가.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 어떤 질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에 저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왕왕이 성무기가 뭐 이런 소리 나와요? 해당되는 거에 대한 답변해야지. 다른 답변하면 점수 안 주죠. 빵점. 그러니까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이야기해야죠. 자, 질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쪽 3조에서 한번 이야기 써주시죠. 6조 그냥 그만 지우세요. 쓰는 거 하지 말고. 저렇게 쓸데없는 질문 할 필요가 없어요. 상조계 이렇게 했는데 그 예를 들어줘. 그럼 뭐라고 됐을까요? 책을 찾아봐. 책에 다 나와 있어. 이런 데서 한번 받을 수 있겠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각각의 책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그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말한 그대로 질문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한번 써. 예, 요것처럼 아예 장점이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줘라. 이것도 좀 어려우니까 좀 더 쉽게 왕왕의 각각 이 저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쉽잖아요. 어려워요? 쉽게 설명하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겠죠.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하면은 요거는 여기서 아까도 말했듯이 뭐 이 성미와 효능을 간결하게 정리했다.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 나름대로 특징이면 특징이고 장점이면 장점이고 단점이면 단점이죠. 광범위에 크게 하는 거랑 짧게 요약하는 거랑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는 거니까 뭐 그거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일단 각각 책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한다고 했죠. 자, 요 문장 나왔었고 이 문장에 대해서 그럼 다시 질문하는 것이죠. 500개짜 분량 지키라고 안 하면 또 분량을 막 써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명령을 잊어버리고서는 그냥 요거 말고 더 크게 막 써버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막 500글자 분량 맞추라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팍팍 쓰죠.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의방지표는 440개의 처방을 분류했다. 본초비에는 181종을 분류했, 성미, 기경, 효능 등으로 요약했다. 아까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나왔죠. 좀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세 개에 대한 얘기만 해도 벌써 100, 200, 300, 400 거의 한 2개만 해도 500글자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그럼 이 소감도 같이 넣어서 다시 써줘 하면은 500글자 맞추면서 다시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아까 질문했던 내용들 이런 각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탕두 가결에서 뭐 추억대를 복잡한 차원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근데 그 예를 들어줘 이런 식의 질문은 별 의미가 없는 질문이죠. 책을 보면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책을 찾으면 돼요. 검색을 해서 책을 찾으면은 얘들이 아직 이 책의 내용을 검색해서 그걸 뽑아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퍼플렉시티나 이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얘는 아직 그걸 못하니까요. 그래서 탕두가결이나 뭐 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책에 대한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했구나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 아까 임상을 했다 안 했다 이거 찾아봤어요? 하나 예,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임상 경험이 풍부하다고 했는데 다시 물어보니까 음. 정정을 해주면서 실제 임상 경험이 없어서 뭐 얘한테 묻지 말고 검색을 한 게 있어요. 검색은 안 해요. 그냥 그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하면은 거기서도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왕항에 대해서 한자로 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냥 네이버에서 왕항이라 치면은 뭐 많이 나오죠. 최고위 약학정보원에서 이렇게 나와요. 보이지도 않네. 자, 요거 한 거 복사해서 일단 여기다 넣어줄게요. 네. 다는 이남이요 안희성 실형 사람이다. 초년에 유학을 하여 선비가 되었는데 30여 세에 관리가 되는 걸 포기하고 의학에 전념하여 전후 40여 년간 어쩌고저쩌고를 여러 가지 서적들을 공부하였으며 저서를 비교도 많이 했는데 1680년에 가는데 의방집회 라는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왕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했을 때 쭉 보면은 30여 세 촌년의 유학을 하여 선비가 되어서 30여 세 관리되는 것을 포기했다. 무엇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그 문장을 보고서 추측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어떤 생애를 살았다는 걸 추측할 수 있는데 무엇을 추측할 수 있죠? 봤을 때 어떤 내용? 관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안 됐다. 다시 뭐고 무슨 뭐 시험을 열심히 받는 시험 공부를 20년 했는데 결론은 빵이다. 꽝이다 이거죠. 그죠? 공부를 했는데 급제를 못해서 어떤 이 뭐 벼슬에 나가거나 이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옛날에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있겠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관리가 되는 거 포기했다. 자꾸 과거를 봐도 떨어지니까 포기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했고 할 것 책은 읽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럼 뭐 하는 게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하면서 그냥 의학을 공부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한테 의서 잃는 것은 크게 어렵진 않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의서 잃는 것들이 아주 어렵진 않게 됐어요. 그죠? 여러분들 수준으로도 책을 읽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왜? 애들한테 맡기면 되니까. 원문 딱 나온 거 그냥 그 번역서가 없이도 그냥 GPT한테 주고서는 번역을 한번 해봐라. 약간 번역 잘해줘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실력보다 좋게 하니까 일단 그대로 믿고서는 그걸 해주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 하는 걸 갖다가 딱 믿어주면은 훨씬 좋게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온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쭉 보는 것이죠. 손 띄어. 손 놔.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손 놔. 아무것도 건들지 마요. 응? 하지 마. 아무것도. 제발 좀 그만 좀 합시다. 아이씨. 자, 그래서 하고자 하는데도 계속 안 됐어요. 그럼 저 친구처럼 공부한다고 하는데 계속 딴짓하고 하다 보니까 아예 못하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고 하니까 그나마 내가 할 수 있었던 거, 그냥 책을 좀 봤으니까 의사 보는 것도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의학이나 한번 공부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의학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손 띄라니까 손 내려요. 1번 손 내려. 그 앞에 손 올리지 마요. 안 그러면 쫓아낸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갖다 공부하고서는 그 책 공부한 내용들을 나중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을 많이 했다 안 했다는 것은 확실히 모르죠. 30대 이후에 책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책을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진짜 얼마나 공부했다 안 했다 확인은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은 안 되지만은 그래서 저를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의학을 했던 사람은 아니다. 나중에 의학을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임상 경험이 많다 적다는 아주 좀 애매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상하게 했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답변할 때 이상한 부분들은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GPT나 얘들이 말한 것도 틀린 것도 많이 있으니까 또 이상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하거나 또는 책을 찾아보거나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확인 한번 다시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좋죠. 자, 그래서 그 질문 내용들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했으면 그래도 훨씬 좋아졌죠, 내용들이. 그러면 이거하고 여기다가 뭐 왕왕의 생애를 조금 넣고 이 조서에 대한 거 넣고 그다음에 소감을 쓰면은 발표용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질문들을 어떻게 질문하는 게 좋을까 하는 걸 갖다가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어떤 질문을 넣었으면 좋겠을까요? 이 책에 대한 부분은 요거 다시 요걸로 바꿔놓을게요. 자, 책에 대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 아까 그 마지막에 아까 먼저 질문할 때 이 내용들 질문 많이 했었잖아요. 이 밑에 내용 질문. 일단 또 요 밑에 내용도 또 한번 수정하거나 이상한 부분이니까 이야기를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밑에에 대한 질문들. 아까 6조 썼던 거 어떤 건가 다시 한번 써줘 봐요. 6조가 이 성무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던 거, 그 내용들을 갖다 한번 써주면은, 뭐, 어떤 걸 말한다 하는 부분들을 더 추가할 수 있겠죠. 수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수정해서 저서에 대한 부분들 수정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수정할 수 있게 한번 해보시죠. 자, 질문은 어떤 내용이었나? 아까 6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좀 써줘 보세요. 이렇게 뭐랄까 서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는 이런 쪽의 질문은 좀 얘도 모르는 답변을 할 거예요. 이상한 답변을 또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성모의 영향을 받아서 서방의 원리와 효능을 분석과 정리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그 부분을 확실한지 아닌지 아직 일단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부분을 영향을 받았고 어떻게 자신 한국에 반영했나라고 했는데 요 내용을 가지고선 물어보면은 좀 이상한 답변을 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그대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요거 말고 또 어떻게 물어보면 더 좋을까 하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좀 해줘 보세요. 자, 이렇게 질문하면 좀 이상한 답변이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다른 또 질문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을까? 지식의 근간 답변해봐 하니까 내 지식을 검색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갖다가 데이터를 검색하면서 왕안과 성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의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 의학을 공부한다 했을 때 어떤 의학을 공부했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하면은 이 답변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성무의 영향을 깊이받았다. 어떤 거에서 받았나?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죠. 답변을 못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상무의 상한론 주석을 통해서 해석했는데 거기에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 왔다라고 했고 서방을 단순히 나열하는 게 그 이론적 배경과 임상 원리 설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만나트리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성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은 거기에서 성무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고 그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다시 본 다음에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좀 말이 될 건데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넘어가기 좀 어려우니까 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 어떻게 됐든 간에 주석 방법과 체계화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 네, 상한론의 주석과 이 주석하는 이런 방법들, 그다음 처방을 체계화하는 이런 방법들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의방지표 같은 서적을 정리하였다라는 이런 쪽으로 가지면 일단은 될 수 있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봐주시고요. 네, 성명의 처방은 단순히 나열하는 이론적 배움과 임상에서 실제적인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방서를 재구성했다 했는데 왕왕도 그러한 내용들을 본받아서 또 이야기했다라고 한 이런 부분들 이야기되어 있죠. 그래서 왕왕이 이 저서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왕왕이 누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왕왕의 의학 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왕왕이 이렇게 나오죠. 왕왕에 대해서 다는 이남이고 휴령 사람이다. 상해 근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책들을 썼다라고 했고 각각 책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내용한다 해서 왕왕이 저서인 의방 집회에서는 성모의 상합론에서 비롯되었다. 주의한 내용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구나 라는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방을 주석한 처방을 주석한 내용이 이것이다 라고 됐고요. 그다음 이거보다 좀 더 된 것은 의방고. 그러니까 상한 명리로 인한 의방고에서 그 내용을 많이 인용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의방 집회가 440개의 처방이 있다. 각각 처방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항도가교는 책은 이런 책이다. 그다음에 본초비라는 책도 이런 책이다. 그다음 또 독특하게 소문영추 유천약조라는 책을 지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소문영추 유천약조라는 것은 이건 보면 소문과 영추를 갖다가 유천, 무리로 편찬하여, 무리로 분류하고 편찬하여 대략적인 주석을 다룬 책이다. 주석 썼는데 어떻게 달았냐? 유경처럼 분류해서 다른 책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왕왕에 대해서 그 물어봤던 내용에서 아까 그 성무이와 의반고 이런 이런 책들에 의해서 책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의방집회라는 책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 내용들을 이 정도에서 이제 그 질문을 종합해서 최종 질문을 낼 수 있겠죠. 최종 발표용 문서를 만드는데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백대 분량으로 왕왕의 또뭐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500의 그냥 분량으로 왕의 의해 사상과 저서에 대한 설명과 읽은 소감을 써줘 라고 해서 쓰면은 500자 분량 맞출지 어떨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써주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내보내면서 어떤 게 더 좋으냐
네가 선택해라 라고 하면서 답변을 주죠. 이렇게 답변을 주니까 답변 한번 쭉 보면은 일단 500글자는 둘 다 넘는다고 해야 되겠죠. 다시 뭐 좀 500글자를 맞춰야 되겠는데 여기서 마지막 자기 본인 소감이랄까 이런 걸 좀 이렇게 길게 썼고 여기는 약간 적게 썼고 전체적으로 적게 쓴 이런 부분이고 이건 좀 많이 썼으니까 일단은 이게 좀 더 좋다고 봐야 되겠죠. 내가 말했던 500글자를 맞추는 이쪽에 좀 더 맞추려고 했으니까 이게 좀 더 좋겠다라고 봐서 이걸 클릭하면은 이건 500글자 좀 모자라겠다. 500글자 모자랄 것 같은데 이응답이 좋아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500글자 약간 넘네요. 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다시 500글자 분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500글자 분량을 다시 쓰라고 하면은 이게 쓰겠죠. 쓰라고 했을 때 다시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쭉 볼 테니까 이것도 뭐야 500이 아니라 거의 1800 되겠네요. 이 내용을 이제 아까 발표용에다가 쭉 올려줄게요. 발표용에다가 이렇게 써 올렸어요. 좀 길게 썼는데 발표용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쭉 읽었을 때 발표용 올려준 거 그거 한번 읽어보면서 이대로 써도 되겠다. 안 그러면은 여기서 수정할 거 있으니 수정을 해야 되겠다. 자, 1조 거니까 1조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쭉 읽어보시고서는 어떤 걸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1조가 아니어도 좋아요. 누구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이크 줄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실 성모이라는 의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배우긴 배웠어요. 네. 내가 수업 시간 했어요. 네. 근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성모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저렇게 뭐길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고려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왕왕에 대해서 어차피 500자를 채워야 되면은 양이 많지 않은데 쓸 게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본초 비유나 의방 집회에 대해서도 너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어가지고 성모의 의가에 대한 설명을 좀 없애고 본초 비유, 그러니까 그 서에 대해서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너무 길으니까 기른 부분은 좀 분량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성무에 대해서 성무의 영향을 받아서 의학들이 체계했고 상한론 주석하여 처방 원리의 임상적으로 설명했던 왕은 이렇게 좀 길게 돼 있죠. 차라리 그냥 성무의 상한론 주석을 상한론을 주석하여 처방 원리와 임상적으로 설명하는 성무의 영향을 받아서 왕은도 이번 집에 썼다. 뭐 그렇게 써주면 훨씬 더 편안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가 쓴 것이 다 정답이 아니고 얘네가 쓴 거에 오류가 있거나 또 나하고 좀 안 맞는다 싶으면은 내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한테 이걸 시키는 것은 내가 좀 더 좋은 글 또는 좋은 내용을 알기 위해서 얘들을 쓰는 것이지 얘들 거 그냥 얘들이 써놓은 거 그냥 바로 그대로 이 답안 쓰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죠. 얘들한테 여러분들 어차피 어떤 시험 문제가 나가든 간에 다 검색만 하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다 찾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검색을 해가지고 쫙 올려서 주거나 답안을 내거나 코넬레트 보라고 해도 코넬레트 거의 안 봐요. 아까도 처음에 발표하라고 했던 친구
그중에 뭐 답안은 이상하게 써놓고 코넬러스는 또 잘 썼어요. 잘 쓴 게 아니라 뭐 남이 거 그대로 배우게 왔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이런 경우는 참 의미가 없죠. 그래서 코넬러스에 대한 부분도 좀 아직 고민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필기로 쓰게 할까? 그냥 이 워드로 치니까 그냥 다 베껴 쓰잖아요. 니께 내게 누구 거 해서 계속 그냥 그렇게 나가는데 그거 없앨 수 있는 방법 간단하죠. 그냥 필사를 하면 돼요. 필사에서 내라 하면은 딱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 싫어가지고서는 그냥 여러분을 믿고 이렇게 하는데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딴짓하고 따르게 이렇게 내고 하면은 나도 이렇게 참는데 한도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게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 가능하면 좀, 좀 할 수 있는 것들 성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있는 부분들 금방 나온 것처럼 성무의 내용을 요거를 갖다가 뭐 한 네 줄 되는 거 한 줄로만 줄여도 한 500글자 맞추는 데는 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의방 집회에 대한 내용도 쭉 썼고 본초비에 대한 내용도 뭐 아까보다는 좀 간단하지만 썼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나는 이 부분 좀 줄이는 거, 아까 말한 대로 줄이고, 이 부분을 좀 더 늘리고, 요 밑에도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죠. 이것도 반으로 줄이고, 대신 이 내용을 여기다 추가해서 여기서 더 이야기해주면은 진짜 좋은 답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만들어낼 때도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걸 그대로 쓸 게 아니라 그냥 얘한테 고치라고 하면 또 시간도 걸리고 더 이상하니까 그냥 차라리 내가 고쳐버리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래서 내가 고치고 요 부분 또 이렇게 하고 요 밑에도 줄여라. 그러니까 요 부분 늘리고 요 부분 줄여라 하는 것 좀 그건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 요거는 꼭 필요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고요. 음, 그다음에 볼 게 딱 하나 있어서, 이건 내가 걔들한테, 대표한테 계속 묻고 답하가면서, 나름대로 모범 답안이라고 한 걸 뽑아 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나도 이거 한 대여섯 번 이상 했어요. 질문하고 수정받고 질문을 수정하고 질문 수정을 거쳐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서 뭐 이 내용이 좀 길었지만은 뭐 이 독학으로 공부하였다. 그다음 이런 내용들이 책이 있다. 이것은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짧게 썼죠. 짧게 썼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소감되는 내용 이렇게 썼는데 뭐 이 모범 답안이라 하는 부분들은 계속 수정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의방집회 본처비요 소문영수 유탄약주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자.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라.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더 써주고 했으면 더 좋을 수 있는 이런 답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여러 저서가 있는데 이거는 빼버리고 그냥 의방집회, 저서적 의방집회는 병조에 따라 이렇게 했고 본처비는 이렇게 했고 그다음 뭐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다 하는 부분들을 써주면 훨씬 더 좋은 이런 답안이 되겠죠.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써서 만들어서 써주면은 좀 더 좋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의방집회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나름대로 요 부분, 요 마지막 부분 있죠. 자,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복사해서 번역을 어떻게 할 건가? 예측은 되죠? 예측은 되는데 한번 번역이 뭐 인공지능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도 번역을 시켜보든 내가 하든 해서 뭐 번역을 누가 해보시죠. 인공지능 활용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활용해서 더 정확한 답변을 내면 더 좋죠. 그죠? 얘가 말한 것이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어요. 번역을 시켰는데 번역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번역과 내가 또 하는 번역을 갖다 섞어가지고 어떻게 번역을 하면은 더 좋은 번역이 되겠다. 라는 게 나올 수 있겠죠. 번역을 한번 누가 해보시죠. 자, 이거는 의방집회라는 책에서 법례, 예를 갖다 들어주면서 이런 용어를, 이런 글을 썼어요.
예를 들어주면서, 아, 이렇게 썼으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번역을 해봐야 될까 하는 부분. 그래서 법례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다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 많으면은 중간까지 끊어서, 이제 글자가, 여기서 끊기네요. 연자 앞에서 끊기니까 앞에 두 줄을 한번 누가 먼저 해보시죠. 예. 옛날 사람이 방을 세울 때 분량은 많고 약의 맛은 적어서 마치 그 굳건한 병사가 한 길로만 오직 가는 것 같이 해서 즉, 그 벽을 깨부수고 금수의 왕을 잡는 게 충족한 그분이라고. 그 다음에 후세는 없다. 그 전인 옛날 사람의 그 훌륭한 직분이 없어서 분량은 줄이고 약의 맛은 점차 많아지되 이것은 마치 넓게 그 설치를 해서 이렇게 둘러싸서 공격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치 그 뭐지? 우자가 우연히 마주치는 거니까 우연히 마주쳐서 이렇게 하는 거와 같이 했다. 그 다음에 품류가 종류는 많은데 공격하고 치료하는 것은 이렇게 잡스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땅히 하지 않으면 그것 그것에 적합하지 않지 않은가. 그래서 그 약들을 모아서 20맛 종류 이상으로 하면은 무릇 뭐지? 마지막 거 잘 모르겠네요. 그 록에 선택하지 않는가? 네, 선택하여 기록하지 않았다. 네, 나름대로 잘했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문을 이걸 갖다 직접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인공지능이 있는 시기에 이거 그냥 쫙 넣으면 몇 초 만에 번역이 딱 돼 나오는 시기에 한문을 구체적으로 꼭 알고 외워라 이렇게는 못하죠. 근데 얘가 번역한 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은 내가 또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번역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이게 무슨 말이야?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죠. 무슨 말인 거 알아요, 이거? 요약해서 누가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 누가 한번 이야기 좀 해줘 보실래요? 자, 지금 말한 게 무엇이다. 내용이 무엇이다. 아, 약이 옛날에는 상한론 시대 같은 때는 보면은 약이 보통 어땠냐면 이 마항탕, 게시탕 같은 거 네 가지씩 들어가는데 네 가지 약재가 이게 약의 종류 수는 많지 않았지만은 약 한 첩에 들어간 약재 각각 마항이 이만큼 들어가고 뭐 행일이 이만큼 들어가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이 분량이 많은 약재를 종류 적지 않은 종류로 처방을 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뛰어난 의사가 이 처방을 내면은 그래 부작용이 날 확률이 적은데 좀 일반 좀 잡스러운 의사들이 처방을 내면은 부작용이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왜 그러냐면 약이 효능이 굉장히 세게 되죠. 마음 같은 게 이만큼 한 주먹 이상 넣고 하면은 약의 효력이 세지다 보니까 이 부작용이 날 수 있는 정확하게 환자의 증상과 처방이 맞으면은 치료가 잘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게 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치료를 했는데 점점 시대가 흐르면서 부작용이 심해지니까 아 약을 갖다가 그렇게 쓰면 안 되겠다 하면서 차츰차츰 시대가 흘러가면서는 약의 용량은 줄면서 쓰는 약의 가짓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약의 가짓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불량감이 점다. 분량은 적어지면서 약의 가짓수가 점점 많아졌어.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그냥 이 새를 잡을 때 새총을 어떤 걸 쓰죠? 고무줄 당긴 새총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 새를 사냥한다 할 때 총알이 어떤 총알이죠? 산탄이죠, 산탄. 새 같은 거 잡을 때 총을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총알 가지고 쓰면은 새를 못 잡죠. 아무리 조준을 잘해서 딱 이렇게 조준해서 딱 쓴다 해도 지금도 이렇게 내가 떨리는데 이걸 갖다 떨리지 않고 제대로 맞춘다는 거는 어렵고 또 그리고 새가 이 총소리 나면 날아가죠. 그러니까 새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총알이 어떠해야 되면은 팍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약이 점점 많아지니까 산탄을 쏘는 거죠. 미사일 쏘는 게 아니라 산탄을 쏘니까 맞아도 안 죽고 빌빌거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어서 효과를 별로 볼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되니까 아 이것도 문제 있다 라고 해서 여기서도 보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래도 마땅치 않고 저래도 마땅치 않는데 특히 약이 한 20가지 이상 넘어가는 처방의 약이 20가지 이상 넘어가는 이런 처방들은 내가 뺐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한다 라고 해서 약이 가질수가 너무 많은 것도 좀 문제다라고 했고 이런 내용이 동의보감에 똑같이 나와요. 동의보감에서는 한 약의 분량 한 장 2푼 정도, 한 장 2돈 정도 그 정도 되게 약의 용량을 한 첩의 용량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약의 용량에 대해서는 옛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약이 이렇게 약의 용량이 변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요 문장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다음에 문제 나와도 좀 해주시고, 요거 밑에, 프롬프트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 한번 간단히 보시면은요, 프롬프트를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또, 비슷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프롬프트에 대한 거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불만인 것 같아요. 자, 불만이 뭐냐 했을 때 질문 의도를 잘못 이해하거나 대답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답변이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건 신문 기사에 나온 거예요. 5월달에 있는 신문. 그래서 불만이 있는데 이 불만이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했냐 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했냐. 질문 내용은 구체화해서 되질문한다 하는 것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하는 거 가장 좋고 잘못된 내용을 짚어주거나 수정한다. 잘못된 걸 한 서너 번 이야기해도 계속 잘못된 이야기 하니까 그거 아니야, 바보야. 이건 이거다. 라고 해주면은 그때서야 좀 바꾸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하고 질문을 다시 하거나 약간 변형시켜서 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한번 쭉 보시고 이 명령을 어떻게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면은 좀 더 좋은 명령이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PT, 그만할게요. 자꾸 이야기해도 안 될 것 같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질문사항 없죠? 네,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네.